자, 이제 4주차 토론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중세 시대에 그 군사과학 기술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다빈치의 어떤 생애하고 공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마 이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배웠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 갖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토론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간단한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테니까 먼저 A팀의 새벽이부터 한번 소개할까?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19학번에 재학 중인 최새벽입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19학번 16기 주수연입니다. 자, 그럼 A팀 2명 소개를 했고, 그다음 우리 B팀 범영이부터.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20학번 김범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20학번 이수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많은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 토론에 참석해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는 그 토론은 과거에 했던 어떤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그런 일방적인 토론이 아닌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토론 배틀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팀당 2명씩인데 각각 10분씩 줄 테니까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수업 들어서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아자가트라는 역사학자가 있었죠. 그 아자가트라는 그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가 여러분 수업할 때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좀 설명해 주고 했는데 아자가트 입장에서는 인류 역사가 당연히 그 전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속단할 수 있겠지만 또 보는 방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A팀이 먼저 아자가트의 주장이 맞다, 이런 찬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고 우리 B팀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에 맞춰서 토론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A팀부터 찬성하는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기 바라요. 저희 A팀은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는 점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하늘길을 열어준 비행기를 그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그 비행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인류의 어떤 운송이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지고 그 비행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항법 장치라든가 어떤 GPS 장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전쟁을 통해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이점이 많아졌고 또 두 번째로 통조림 캔을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뭐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제 음식물을 뭐 밀폐를 시킨다든가 밀봉을 시킨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통조림 캔이 발명되기 전 시대에서는 이런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통조림 캔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된 시기는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 시절인데 그때 이 전쟁을 할 때 식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식량은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우리 군이 멀리까지 나가 있다가 이제 식량을 받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마차에 식량을 실어서 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기를 점령해야 되지만 그것을 기다리느라고 그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랑스 나폴레옹 때 한 과학자가 이제 하나의 방안을 내는데 이제 음식물을 익힌 다음에 밀폐를 시키자, 한번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나폴레옹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 병사 개인은 자신의 식량을 밀폐를 시켜서 이제 통조림 같은 곳에 담아서 직접 들고 다니게 되면서 이제 식량 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정강석화로 이제 상대방을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 전역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학 기술이 굉장히 이제 인류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잘 들었고, 비행기와 통조림을 예시로 들으셨는데, 비행기는 뭐 유명한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최초 비행을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이전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라이트 형제는 애초에 전쟁과 연관이 없는 인물이고, 전쟁이 없더라도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용으로 개발된 뭐 복격기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 라이트 형제가 성공한 하늘을 나는 기술에서 엔진만 추가된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 봐서 이제 전쟁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생각은 충분히 인류가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조림을 예시로 하셨는데, 통조림은 당시에 나폴레옹이 물론 연구도 하고 있었지만 군용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열어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낸 것인데, 당시에 그 통조림을 개발한 학자는 학자가 아니라 그 요리사로 활동을 하던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과학기술이라면 충분히 그 전쟁이 아니더라도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비행기에서 말씀해주신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고정익, 날개가 있는 비행기를 한정했을 때만 라이트 형제가 최초인 것이고, 실제로는 다릅니다. 옛날에 이제 지브롤터에서 기구를 띄어 올린 것이 이제 뭐 시초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독일에 이제 채플러라는 젊은 장교가 있는데, 걔가 이제 산소보다 가벼운 이런 기체를 이용해서 비행선을 하늘로 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파생이 돼서 비행선에 단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취약했던 겁니다. 막기. 그러면 이제 바로 생각해보면 풍선에 구멍 뚫으면 바로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단점이 비행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선을 더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늘에서 공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날개가 있는 고정익 항공기까지 생각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가 라이트 형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 독자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그 이전 배경을 보면 비행기는 필요한데 비행선은 조금 취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전쟁과 관련이 없다?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조림에 이제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전쟁이 아니었으면,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나폴레옹이 그들을 지원해 줬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연구라는 것 자체가 뭐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큰 거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전쟁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내가 그냥 뭐 하면 되는데, 뭐 다른 게 뭐 식량을 수확하면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저금해서까지, 거금을 저금해서까지 연구를 해라라고 했을까? 과연 전쟁이 아니라면 그런 게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뭐 통조림이 아니고 병조림이지, 최초 그 나폴레옹 시대에 개발된 것이. 근데 이제 그것이 없기 전에는 상당히,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식량을 조달해서 먹기가 쉽지 않았겠지. 그 옛날에는 막 고기 이런 걸 말려가지고 건조시켜서 가져갔대. 그래가지고 그 먹으려면 상당히 막 씻기도 어렵고, 또 잘못 먹으면 배도 아프고 그런 경우도 많고, 떨어지면 나중에 또 식량을 조달을 해야 되니까 뭐 말로 끄는 그 식량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가지고 배고프게 기다리고 뭐 이런 게 심했대. 그래가지고 병조림 발견한 것은 상당히 그 군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 교수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비행기도 아까 수연이가 말한 것처럼 비행기가 최초 발견되기 전에 그 기구가 먼저 군사적 목적으로 등장한 건 맞거든. 근데 비행기가 과연 군사적으로 바로 시작했느냐, 그게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건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토의하는 데서 조금 좀 교정해 줄 게 있어가지고 내가 좀 지적해 줬으니까 그렇게 알고. 혜정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는 과학은 물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과학자들이 지금 세계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특수성, 생존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힘을 썼던 것이고, 나의 조국 그리고 나의 생명,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과학자들도
더욱 과학을 집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그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 때문에 1903년에 일단 개발됐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행 목적을 위해서 엔진을 실어서 만들어진 보급기가, 그러니까 프로펠러도 싣고 엔진도 싣고 해서 만들어진 보급기가 1906년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군용 목적으로 바꾼 게 이제 1912년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1903년에서 1906년까지 가는데 3년 걸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906년에서 1912년까지 가는데 6년 걸렸습니다. 3년, 6년 차이가 나는데, 이제 전쟁이 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까 열기구 이런 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군 필요나 수요에 의해서 당장 충족되는 걸 봤을 때, 군에 무조건 들어가거나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런 거는 이제 전쟁이 나고 필요하니까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은 빨라지겠지만, 엔진이 없던 보급기에다가 엔진을 실는다는 혁신적인 과학의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은 보통 보면 전쟁이 없을 때 다 일어났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트 엔진 같은 거는 전쟁이 났을 때 비록 발생이 됐지만, 엔진이 없는 그 비행기에서 엔진을 실는 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처음에 제트 엔진을 실은 나라 독일이나 이런 애들 보면 여러 가지 또 전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재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엔진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나 보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얘는 이제 1930년대에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실는 데는 3년 걸렸는데, 정작 전쟁이 나고 나서 또 혁신적인 기술이 일어나기까지는 10년, 20년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또 발전이 더 혁신적인 발전이 늦어지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B팀을 얘기 들어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력한 어떤 주장이랄까 이렇게 그쪽 많이 쏠리는데, 여기는 지금 주장하는 동의하는 팀이잖아요. 아니다. 인류 역사는 당연히 전쟁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거거든. 근데 비행기 갖고만 설명하니까 이쪽 의견이 좀 많이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그러면 혹시 그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컴퓨터, 어떤 컴퓨터 말씀하시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발전된 그 통신이라든가 이런 항법 체계, 그런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해 통신이나 이런 게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말로 확성기로 소리 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거는 이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장치가 진공관인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진공관은 전쟁 이전에도 개발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핵심 기술은 전쟁 이전에 개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공관은 전쟁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컴퓨터란 것 자체는 전쟁에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과연 전쟁이 없었으면 그 진공관을 이용해서 컴퓨터란 걸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최초의 컴퓨터로 알려진 컴퓨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NIAC이라고 불리는 좀 유명한 최초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게 1946년도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개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애니악 자체가 원래 목적은 이제 군사 통신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개발이 진행됐던 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처음에 시초이고 이제 발전이 늦어져서 애니악은 그 후에 발전이 완료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통신 암호 해독용으로 다른 컴퓨터들도 당시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컴퓨터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이끌고 있고, 그러한 현대적으로 전쟁의 산물이 저희에게 과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쟁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측에서 좀 첨언을 하자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각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한 건 맞지만 이때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과학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준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상당히 길고 그만큼 많은 전투가 있었고 전쟁도 많이 했는데 이때 동안 그렇게 많은 전투를 하면서도 이제 발달을 한 것은 그 산업혁명이 있고 난 이후에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화약이라든가 총알, 뭐 전차라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차 산업혁명이 그런 총알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전쟁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2차 산업혁명이 있고 난 이후에 그로 인해서 발달을 한 것이 전쟁의 역사도, 그러니까 근본은 원래 전쟁이 필요 없는 곳에서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그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그 소련의 전차 중에 그 T-34라고 아십니까? T-34에 들어가면 T-34의 전차 보면은 되게 좀 각이 많이 져 있는데 경사직에 각이 많이 져 있는데 그 경사직에 져 있는 각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유압 프레스기로 장갑판을 눌러서 만들었습니다. 그 유압 프레스기가 사실은 전쟁이 나기 전에 이 소련이 독일에서 들여온 것이고 전쟁 이런 핵심 기술이나 또는 그 전차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 이런 것들은 보통 다 전쟁이 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물론 전쟁이 나서 그 공장을 풀 가동시킨 건 맞지만 근데 굳이 전쟁이 풀 가동시키지 않은 이유는 전쟁이 나서 풀 가동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이제 많이 바뀔 수가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컴퓨터 발견하기 이전에 사실 진 공간이 있으니까 또 컴퓨터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암호문을 만들고 그것을 분사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그것을 해독하기 위한 해독기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진공관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든 것이 또 시초가 돼가지고 그때 급속하게 어떤 컴퓨터의 발전이 이루어져가지고 현재까지 온 거거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인류 역사가 뭐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그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이 돼. 또 그러면 그런 지금 현재 나온 게 컴퓨터, 비행기, 그다음 뭐 병조림 이런 게 나왔는데 또 다른 뭐 사례 좀 알고 있는 게 있는가? 핵무기도 있는데 뭐 그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면서 후반부에 이제 주로 핵무기가 다룰 거야. 핵무기 다루는데 핵무기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겠어? 그 상당히 좀 어려운 그 분야인데. 핵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군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과학 무기는 보통 살상의 목적을 갖고 진행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서도 많은 과학자들이 다치고 죽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전쟁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과학적인 부분이 오히려 정지하거나 쇠퇴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군사에서 출발한 기술들이 민간 분야에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있지. 민간 기술이 군으로 들어온 게 있고 또 군 기술이 민간으로 가는 뭐 스핀오브라는 용어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게 꼭 뭐 군 기술이 민간 기술 다 가서 민간 기술화 됐냐? 그것도 아니야. 뭐 또 민간 기술이 군 기술 된 거 있거든. 그런 용어가 있긴 있어. 근데 우리 태정이 얘기한 건 어떤 그 의미를 말한 거지? 네, 이제 군에서 출발한 기술들도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고 굳이 군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살상의 성격만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에서는 방어 목적으로 감시나 통신, 정찰용 무기도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굳이 살상의 성격을 띠지 않더라도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찰 이런 목적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드론도 원래 정찰 목적이 강했지만 현재는 자폭 드론이라고 다른 목적으로 이제 살상의 목적을 띠게 변형을 시켜서 이제 융합되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정찰 차량, 정찰이 붙어 있지만 무인 정찰 차량에서도 총알이 나가고 또 포를 달면은 그게 또 무기로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지니더라도 살상의 성격은 그렇게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떠한 과학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군 분야에 적용을 시킨다면 살상의 성격을 띠거나 방어 체계의 성격을 띠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더라도 굳이 전쟁의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과학 분야의 기술이든 충분히 그러한 분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군에서 출발한 기술이 나쁜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살상 목적이 강하고 또 효율이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발전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토론자 여러분, 토론을 아주 열렬하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지금 학습한 내용을 주로 토론했던 거거든. 그때 수업 내용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특히 이번에 이제 처음 하는 토론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토론하면서 좀 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좀 자연스럽고 더 내용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이번 첫 번째 토론은 아자카트가 주장한 그 인류 역사가 과연 전쟁의 역사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주 토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의한 내용으로 충분히 커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교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하고 싶다면 아자카트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였잖아. 그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의 역사를 통찰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뭐 애담 스미스 같은 경제학자가 만약에 했다. 그럼 그런 분은 인류 역사는 경제 역사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지. 왜냐하면 뭐 인간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또 뭐 정치학자가 만약에 인류 역사를 분석했다. 그럼 정치라고 하겠지. 정치라는 게 어차피 인간의 어떤 지배, 피지배 이 관계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인류 역사는 정치 역사가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인류 역사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당연히 인간이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속성, 또 인간과 인간이 모여서 이룬 국가 이런 속성이 개인의 생존 또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남과 경쟁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은 불가결한 어떤 팩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아자카트가 주장한 대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그 관점은 하나의 매크로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과학과 연계해서 또 우리가 이제 전쟁을 다루게 될 거 아니야. 그런 과학 역사가 아까 수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 이제 민간에서 먼저 들어와서 군에 적용된 건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또 인류 어떤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당연히 전쟁이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거기에 바탕이 됐던 것은 당연히 과학적인 뒷받침이 있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자, 여러분, 이제 이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4주째인데, 4주째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뜻에서 여러분 토론을 해줘서 고맙고, 또 다음 주부터 또 수업을 또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하면서 나중에 또 7주차에 또 토론이 있으니까 그 배운 내용을 잘 또 응용해서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어요.